말을 줄이고 이것을 하여라. 저녁이 지나 집안이 고요해지면 낮에 주고받은 말이 떠오를 때가 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냈던 기억, 조금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말을 던진 순간이 생각난다. 시간이 지난 뒤 돌아보면 그 말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사람은 말을 통해 마음을 나누지만 동시에 말을 통해 갈라서기도 한다. 젊은 날의 거침없는 말은 솔직함으로 여겨졌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말이 남긴 흔적이 더 크게 다가온다. 지나친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상처로 오래 남는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또 다른 대화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 속에서만 드러나는 존중이 있다. 오랜 세월을 살아갈수록 말보다 침묵이 남기는 힘을 잘 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꼭 남겨야 할 말과 지켜야 할 침묵이다.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다. 그것이 노년의 삶을 단단히 붙드는 또 하나의 지혜다. 말이 많으면 그 안에 실수가 섞이기 마련이다. 젊은 날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내놓는 것이 솔직함이라 믿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남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후회인 경우가 많다. 지나친 말은 웃음을 주는 대신 마음에 금을 남기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오해로 이어진다. 말이 많으면 그 안에 실수가 섞이기 마련이다. 젊은 날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언은 실언을 낳는다.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겪어온 끝에 남은 깨달음이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간결하게 전하는 것이 지혜라는 가르침이다. 괜히 장황하게 말하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동창 모임에서 흔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처음에는 반갑지만 누군가 대화를 독차지하듯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듣는 이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한다. 더 많이 말하고 싶어. 길게 이어간 이야기는 결국 상대의 지루함과 불편함만 남긴다. 그럴 때는 말을 덧붙이지 말고 멈추어라. 듣는 이의 눈빛이 흐려질 때 그때가 멈출 순간이다. 경로당에서도 비슷하다. 정치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말이 점점 길어진다. 처음에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어느새 한 사람이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는다. 대화가 아니라 설교가 되어버린 그 순간 사람들은 마음을 닫는다. 그럴 때는 상대의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끼어들지 말라. 내 말이 길어질수록
오해가 늘어난다. 손주를 대할 때도 그렇다.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알려주려다 보니 말이 길어진다. 그러나 손주는 어느 순간부터 집중을 잃고 결국 흘려듣는다. 좋은 가르침도 길어지면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는 마음을 닫게 만든다. 그럴 때는 짧게 말하고 나머지는 보여주어라. 행동은 긴 말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긴 세월을 보내며 벗들과의 편지에서 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깊은 정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사람 사이의 갈등과 화해, 기쁨과 후회가 얽힌 경험에서 길어낸 진실이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상대를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다. 작은 고집을 버려라. 불필요한 설명을 멈춰라. 상대가 이미 이해했을 때는 더 덧붙이지 말고 다툼이 길어질 때는 과감히 멈추어라. 강물이 소란스러울수록 흙탕물이 이는 법이다. 고요히 흐를 때 비로소 강물은 맑아진다. 우리의 대화도 이와 같다. 말이 많으면 실수로 이어진다. 그 실수는 때로는 가볍게 지나가지만 때로는 마음에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말에 감정이 더해지면 단순한 실수에서 끝나지 않고 화로 번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 길어질 때가 아니라 감정이 섞일 때를 더 조심해야 한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말은 화를 불러들이는 근원이 된다. 그는 조정에서 모함과 시기를 겪으며 말 한마디가 가문을 흔들고 생사를 가르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래서 입을 삼가라는 교훈을 남겼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특히 분노나 험담을 조심해야 한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사위나 며느리와 대화할 때 무심코 던진 말이 갈등을 키운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라는 말은 단순한 회상 같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지적처럼 들린다. 작은 말 한마디가 세대 간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든다. 그럴 때는 과거의 방식을 꺼내지 말고 지금의 노력을 인정하라. 비교보다 격려가 더 큰 힘을 가진다. 친구와의 모임에서도 의견이 달라질 때가 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야기였지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감정이 실린 말이 튀어나온다. 너는 항상 그렇다는 말은 순간의 분노일 뿐이지만 듣는 이는 오래 기억한다. 그럴 때는 목소리를 낮추어라. 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은 멀어진다. 가족 행사에서도 흔히 경험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작은 불평을 꺼냈는데 다른 사람이 덧붙이면서 다툼이 커진다. 결국은 서로 상처 주는 말이 오가고 즐거워야 할 자리가 무거워진다. 그럴 때는 불만을 말로 꺼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덮어라. 모든 것을 말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정약용이 남긴 경계는 단순히 훈계가 아니다. 사람은 말로 가까워지지만
감정 섞인 말로 가장 쉽게 갈라선다. 노년의 삶에서는 인연이 줄어드는 만큼 남은 관계 하나하나가 더 귀하다. 그러나 그 귀한 인연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말이다. 화를 키우는 말 대신 평온을 지키는 침묵을 택하라. 따져 묻는 말보다 고마움을 전하는 침묵이, 험담하는 말보다 웃음으로 넘기는 침묵이, 고집을 세우는 말보다 양보하는 침묵이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 바람이 거세면 꽃잎은 쉽게 흩어지지만 잔잔한 바람 속에서 꽃은 오래 머문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그렇다. 화를 부르는 말은 관계를 끊지만 침묵은 관계를 오래 지켜준다. 감정이 섞인 말은 관계를 흔들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인연까지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화를 막고 평안을 지키는 선택이 된다. 침묵은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 입을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고, 마음이 지켜질 때 몸도 함께 건강해진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을 지키려 애쓴다. 음식에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려 한다. 그러나 몸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정약용은 편직을 해서 이렇게 말했다. 입을 지키는 것이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이는 말을 아끼는 것이 곧 자신의 삶과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뜻이다. 갈등 상황에서 말다툼을 이어가기보다 때로는 침묵으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존중과 지혜를 보여주는 길이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불화를 만든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하려다 말이 길어지면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 그럴 때는 불평을 쌓아두지 말고 차라리 짧게 말하거나 침묵으로 넘겨라. 불필요한 말이 쌓이면 불편도 쌓인다. 종교 모임에서도 입은 신중해야 한다. 의견이 달라도 굳이 따지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 모임은 오래간다. 그러나 작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남의 말에 길을 내어주어라. 침묵으로 양보하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부부 사이에서는 더 깊이 와닿는다.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생긴 작은 습관이 눈에 띄고 피곤할 때 던진 말이 쌓여 상처가 된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다투려 하지 말고 입을 지켜라. 따지기보다 먼저 양보하라. 그것이 오랜 동행을 지키는 길이다. 말을 아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편안해진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단순히 침묵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시작이다. 입을 다스리면 마음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다스려지면 몸도 맑아진다. 우리가 몸을 아끼려면 먼저 말을 아껴야 한다. 강물이 고요히 흐를 때 맑아지듯 입을 지킨 사람의 삶은 결국 맑아진다.
말은 줄이고 침묵을 지켜라. 그것이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남은 세월을 단단히 붙드는 지혜다. 세월의 강에서 우리가 배운 또 하나의 지혜가 있다. 말은 때로 독이 되지만 침묵은 언제나 약이 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때는 좋은 말의 힘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반대도 알게 되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기도 한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다.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내 자신의 평안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특히 화가 날 때의 말은 더욱 위험하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뱉어낸 말은 오랫동안 마음의 가시처럼 박힌다. 그런 말을 했던 자신도 괴롭지만 그 말을 들었던 상대방은 더욱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화가 날 때일수록 더욱 입을 다물어야 한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깐이라도 자리를 뜨는 것이 낫다. 시간이 지나면 화는 가라앉고 차분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필요한 말만 조용히 하면 된다. 급할 것 없다. 말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은 말의 무게도 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고 그 순간에도 신중하게 말을 선택한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깃든다. 다투지 않으니 갈등이 없고 험담하지 않으니 원망이 없으며 따지지 않으니 시비가 없다.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안이 된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선물이 된다. 집안이 늘 고요하고 평온하니 모든 가족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가정의 평화였다.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은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할 수 없고 서로 존중하며 조용히 지내는 집은 비록 가난해도 따뜻하다는 것을.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가족을 사랑하기에 침묵하고 친구를 아끼기에 침묵하며 이웃을 배려하기에 침묵한다. 이런 침묵은 소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능동적인 선택인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무게가 된다. 지나친 말은 실수를 불러오고 화가 섞인 말은 관계를 허물며 무심한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깊은 덕을 드러낸다.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은 결국 하나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키라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순간은 대체로 말에서 비롯되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꺼냈을 때 화가 난 채로 던진 말이 결국 자신을 아프게 했을 때 사랑에서 비롯된 말이
오히려 서운함으로 남았을 때, 그때마다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뒤늦게 깨닫는다. 노년의 삶에서는 관계가 줄어든다. 그래서 남아있는 인연은 더욱 귀하다. 그런데 그 귀한 인연을 오래 지키는 길은 새로운 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데 있다. 다투려는 마음 대신 양보하는 침묵, 따져 묻는 대신 반가움을 전하는 침묵, 험담 대신 웃음으로 넘기는 침묵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이 된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사라지지만 침묵은 오래 남아 관계를 단단히 붙든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낸 평안일 것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로 이어지고 감정에 치우친 말은 화를 부르고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깊은 덕을 드러낸다. 그러니 이제는 말보다 침묵을 더 가까이 두어라. 그것이 삶을 맑게 하고 인연을 오래 이어주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저녁 노을이 지고 나면 하루의 모든 소란이 잠든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평안을 만난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침묵의 지혜로 물들어갈 때 비로소 참된 여유와 품위를 갖추게 될 것이다.